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괜히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말만 걸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하는 사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밤새 뒤척이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딱 정리해줄 6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주변의 실제 사례들을 곁들여서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이걸로 더 이상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계 고민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불편함이나 오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가 제시하는 신호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히 기분 탓으로 치부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나를 피하는 듯한 시선과 몸짓입니다. 이건 정말 명확한 신호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보통 호감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몸을 그 사람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자석처럼 끌리듯이 말이죠. 상대방의 표정과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한다면 어떨까요? 시선을 피하고 몸은 다른 곳을 향하고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심지어 대화 도중에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으려는 듯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리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 회사에서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는데 김대리가 그 팀장님을 좀 어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김대리한테 팀장님 얘기를 꺼내니까 김대리가 갑자기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예 팀장님 좋으시죠? 뭐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자도 슬금슬금 뒤로 빼서 제가 있는 쪽에서 멀어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인 거리를 두려는 듯한 태도였죠. 이건 나는 당신이랑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대리는 평소에도 낯가림이 좀 있긴 했지만 그날의 태도는 단순히 낯가림을 넘어선 불편함과 회피의 감정으로 읽혔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언어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관심 없는 대상에게는 우리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상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영혼의 거울이다. 상대방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진솔한 감정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다리나 발끝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발끝이 당신이 아닌 출구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대화의 단절 혹은 무성의한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피하고 싶어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죠. 예전에는 당신과 어떤 주제로든 즐겁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과 대화할 때만 되면 갑자기 단답형으로 변합니다. 아니, 괜찮아. 그렇죠. 이런 식의 짧고 건조한 대답이 줄을 이루면 이 사람이 나랑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거나 혹은 당신과의 대화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구나 하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는 한 선배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친하다고 생각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메시지 답장이 점점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일십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같은 애매하고 모호한 답변만 반복해서 돌아왔다고 해요. 게다가 SNS를 보면 다른 사람 게시물에는 칼같이 댓글 달고 좋아요도 누르면서 유독 자기 게시물에는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선배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쁜가 보다 하고 충분히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깨닫고는 나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의 단절은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감정적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wal도 에머슨이 말했듯이 말은 행동의 그림자이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그림자가 옅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당신이 말하는 도중에 끊거나 당신의 이야기에 시큰둥한 표정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는 주제를 갑자기 바꿔버리는 등의 행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나에게 질문이 없는 경우, 즉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거나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게 되죠.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거 재미있어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을요. 상대방의 일상과 생각에 대한 궁금증은 자연스러운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이런 질문이 거의 없어요. 대화는 오직 내 쪽에서 던지는 질문으로만 일방적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내가 지쳐서 더 이상 질문할 의욕을 잃고 끊기게 되죠. 유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유미는 소개팅을 자주 하는 편인데 늘 소개팅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푸념을 합니다. 언니, 그 남자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1시간 반 동안 내가 질문만 20개는 한 것 같아. 점심 뭐 드셨어요? 취미가 뭐예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다 내가 먼저 물어본 거야. 그 남자는 그냥 네, 아니요, 좋아해요, 이렇게만 짧게 대답하고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뭘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내 얘기만 듣다가 끝났어. 유미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대화는 원래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고 나의 이야기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조차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고 더 이상 당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질문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비단 지식 탐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질문이 없는 것은 깊이 있는 소통이 없다는 의미와 같으니까요.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단지 형식적인 맞장구만 치고 그 이상의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한 무관심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날카로워진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웃고 넘기던 가벼운 농담에도 갑자기 표정을 굳히고 정색을 하거나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날카롭게 반응한다면 관계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거슬리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인 필터가 씌워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친한 친구의 사촌언니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언니가 예전부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어느 날부터인가 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언니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하고 가볍게 물어도 꼭 지금 물어봐야 해요? 하고 불쾌한 듯 쏘아붙이고 언니가 친한 마음에 커피를 타줘도 저는 믹스커피 잘 안 마시는데요. 하면서 노골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언니가 지나가다가 가방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어휴, 조심 좀 하세요. 진짜 너무하네. 하고 과도하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촌 언니는 처음에는 그 동료가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만 유독 예민하게 공격적으로 향하는 것을 느끼고는 결국 그 동료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예민한 반응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지쳐 있거나 이미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상대방이 나의 작은 행동에도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깊이 자리 잡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당신의 의도를 자꾸만 나쁘게 해석하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단체 자리에서의 노골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유독 나에게만 말을 줄이거나 아예 시선을 주지 않고 눈을 피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느끼는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감정적인 거리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과는 시종일관 하하호호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만 대놓고 시큰둥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런 상황은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제 대학 선배 중에 박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워낙 유쾌하고 재치 있는 분위기 메이커라서 회식 자리에서도 늘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인기 만점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박 과장님이 특정 후배에게만 유독 시선을 주지 않고 그 후배가 어렵게 말을 꺼내도 못 들은 척 다른 사람과 대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다른 후배들에게는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고 살갑게 안부를 묻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특정 후배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질문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후배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화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만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체 자리에서의 이런 명백한 태도 변화는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과의 불편한 관계를 은연중에 알리려는 듯한 의도까지 엿볼 수 있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듯이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상호작용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관계와 감정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단체 안에서 당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관계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당신의 사회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신호는 모임이나 중요한 약속에서 의도적인 배제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단체 자리에서의 태도 변화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친목 모임이 끝나고 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뒤풀이를 가거나 개인적인 중요한 약속을 잡을 때 유독 나만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쩌면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동생은 한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호회 모든 멤버들과 다 같이 어울리면서 즐겁게 취미 활동을 즐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고 여행 약속까지 잡으면서 SNS에 관련 사진들을 올리는데 자기만 늘 그 자리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보니
나만 연락을 못 받았나 보다.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 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다 아는 모임에 자기만 끝까지 초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인가 봐 하고 속상해하며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런 의도적인 배제는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했거나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강력하고 노골적인 메시지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에서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심리적으로 상처받는 순간은 타인에게 지옥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세계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배제당할 때입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유지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관계의 끈을 놓으려 하거나 끊으려 한다면 그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 배제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자세하고 풍부한 사례들을 곁들여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를 피하는 듯한 시선과 몸짓, 특히 몸의 방향이나 발끝이 나를 외면할 때. 둘째, 대화의 단절과 무성의한 단답형 반응, 혹은 대화를 회피하려는 태도. 셋째, 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무관심. 넷째,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날카로워진 태도. 다섯째, 단체 자리에서 유독 나에게만 시큰둥하거나 소외시키는 행동. 그리고 마지막 6째, 모임이나 중요한 약속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배제하는 경우. 이 신호들은 하나하나만으로 섣불리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더욱 신빙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떤 한두 가지 신호만으로 관계를 단정 짓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호들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로 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쌍방의 노력과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하고 깊이 공감하셨나요? 아니면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어서 요즘 관계 고민이 많아 하고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혼자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깊은 깨달음,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